안녕하세요.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이것은 10학년을 위한 겁니다. 7학년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보아도 되고요. 노트 정리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10학년 자연의 환경과 인간이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인간 중심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의 자연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요 단어예요. 요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열대림이 파괴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열대림이 파괴되면 여기 베트남에서는 조금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 열대림들이 있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열대림이 파괴된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자, 우리가 먹는 햄버거가 열대림을 파괴시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햄버거를 먹는데 무슨 열대림이 파괴가 돼? 햄버거 패티를 한 장 먹으려면 그 패티가 이제 그 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한데, 목초지를 만들려면은 열대 우림에 있는 큰 나무들 이런 데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나무들을 베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림이 파괴가 되고, 열대림이 파괴가 되게 되면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세계 이상 기변이 일어나겠죠. 햄버거 하나 먹었다고 참 세상 세계에 기상이변까지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이렇게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과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속 자신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스프레이 있죠? 헤어스프레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프레온가스가 나와가지고서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다른 가스로 대체하게 된 경우가 있었죠. 이와 같은 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할 때 검사할 거예요. 자,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느냐?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의한다면 자연을 마음껏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왜? 인간만이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일부터 5일까지 이렇게 쫙 세상을 창조하고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일날 이제 인간을 창조하죠. 창조를 하고 나가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고 다스릴 수 있도록 했죠. 뭐 성경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연결이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이런 가치관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으로요. 영혼이 있는 자연과 영혼이 없는 자연,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혼이 없는 자연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었죠. 자, 산업화 도시화를 진행시키는데 기본적인 관점이 됐었죠. 이유는요. 잠깐만요. 이유는요. 산업혁명을 하려니까 철도 많이 필요하고 석탄도 많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자연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가 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받는 거죠. 자,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은 도구다. 반면에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현 세대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인간이 중요한데 지금 이기심을 줄이고 자연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랄 호수예요. 그 아랄해 이런 육지 가운데 있는 큰 호수였는데 거의 세계 네 번째로 큰 호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물이 마르더니 이렇게 사막화가 돼버렸어요. 거의 물이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게 폭풍우가 막 오는 파도가 심하게 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사막에 배가 떠 있는 거예요. 이 배들은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배들이겠죠. 근데 그 배들이 더 이상 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을 마음껏 이용하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현상이죠. 자, 이에 대한 반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생태 중심주의 환경관이에요. 자, 모든 생명체를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요.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당연히 이 자연 안에 모두 들어가겠어요? 인간도 들어가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들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겠죠. 자, 인간 중심주의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반성적인 의미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징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가 됐어요.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요. 근데 역시 문제가 있죠.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은 자연에 손도 대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분명 자원을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은 뉴시와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어떤 만화에서는 얘기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 책의 일부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시애틀 주장에게 이제 땅을 팔라고 백인들이 요구하니까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는 우리의 형제이고 강의 물가가 초원에 핀 꽃들의 수액 조랑말의 땀과 인간의 땀은 모두 하나이다. 모두 같은 부족 우리는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 이런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삶이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역시도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이 대지에 속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 중심주의적인 어떤 자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